사람이 오네요. 마을이 오네요. 이야기가 오네요. 당신이 오네요. 지금 오네요. 네, 이곳은 누구나 라디오 방송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을방송국 FM 이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방송국 FM 이음의 PD 당글입니다. 와! 와. 네, 오늘은 지금 오네요 특별 방송으로 저희들이 청춘 글쓰기 모임 마을에서 희노애락에 참가하셨던 작가님들 모시고 글쓰기 모임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셨을지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부터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꿈과 삶 사이에서 그네를 타고 힘차게 삶을 도약하면 꿈도 그만큼 크게 될 테니라는 이제 장명 이름을 가진 FM이음 방송국에서 녹음하는 거 좋아하고요. 또 마을에서 과일과 여러 가지 별미들을 파는 것 또한 좋아하는 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훅 들어오는 자기소개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살구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책 앞머리에 적힌 걸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울고 그보다 더 자주 웃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살구입니다. 보민이 엄마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무님. 예. 저도 책의 저자 소개를 읽겠습니다. 50만 부쯤 팔린 책을 쓰고픈 야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부에 저마다의 빛을 지녔음을 저와 제 글을 읽는 이들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동상담하고 또 글을 쓰는 정나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번 책이 지금 중세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마 50만 부 곧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네, 다음으로 상욱님 소개해 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글을 읽으니까 저도 적었던 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어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저는 같은 양산이지만 물금에 살고 있는 유상욱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간들을 보내서 좋았고 오늘 책이 나와서 정말 기쁜 하루입니다. 네, 멀리 물금에서 멀진 않지만 어쨌든 매주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한 당글 또 소개를 드리자면 저도 어떻게 전부 이 앞부분을 얘기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좋은 책을 찾아서 좋은 사람에게 맛있게 소개하는 책방지기가 될 테야. 그런 책이 1000권쯤 될 때쯤이면 나도 한 권쯤 써볼 테야. 네, 마을 책방 당신의 글자들 책방지기인 당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글쓰기 모임을 끝난 지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저희들도 다시 오랜만에 다시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갑네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청춘 글쓰기 마을에서 희노애락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이 청춘 글쓰기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그리고 우리 방송국 국장님이시기도 한 우리 무아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글쓰기 모임이 우리 가을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2022년 경산남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하다가 지원했는지 계기가 조금 기억이 날똥말똥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공모를 했다가
어떻게 덜컥 되었습니다. 되어서 기획을 했던 게 상반기에는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와 함께 우리 여기에 계신 살구님이 잘 끌어주셔가지고 아이들 시집이 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지역에 숨은 작가들을 찾아서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어딘가에 또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글쓰기 모임을 한번 해보자 라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 중에 또 있었지만 글을 우리가 다 같이 서로가 쓰고 서로가 읽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글쓰기를 해보자라는 기획 속에서 청춘 글쓰기가 있었고 바로 오늘 그 책이 출간되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처음에 이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글쓰기가 도움이 될까라고 조금 의심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확신이 가져져요. 어떤 공동체든 이게 되려면 글쓰기가 먼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춘 글쓰기 모임을 다음에 어떤 공동체들도 꼭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쓰기가 아무래도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서로 알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글쓰기가 아마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글쓰기 모임을 하자고 지원금을 덜컥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네. 안내문도 붙이고 공고문도 내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이렇게 6명이 이렇게 처음 모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입거미로 있으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내 혼자 오는 거 아니야? 아무도 없으면 어쩌지? 자습은 써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6분이나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힘이 되고, 참 좋았습니다. 어떻는가 모르겠네요. 처음에 이렇게 글쓰기 모임 이렇게 공고 보시고,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는지, 우리 나무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글 쓰는 걸 제 업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맨날 글을 쓰긴 씁니다. 근데 글을 계속 혼자 쓰다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뭔가 좀 그냥 매일매일한 노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글이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나는 나름대로 쓴다고 썼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어떤 허점이나 좀 모자란 부분이 보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같이 써가다 보면 내 글을 보는 좀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내 글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밖에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뒷면, 옆면 이렇게 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면 제가 제 글을 좀 파악하고 더 나은 글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혼자 쓰는 글은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쓰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사실은 아직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을 풀어내고 내 생각을 끝까지 안 몰아붙였지만 그 과정이 힘드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렇게 약간은 좀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글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써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을 분들이랑 같이 이제 글을 같이 쓰는 그런 일이 이게 흔하지가 않고 이번이 아니면 또 쓰기 힘들겠다 싶어서 같이 덜컥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변 분들의 채찍이 필요하셨다, 그죠? 네, 좀 더 채찍을 휘둘러줘야 되는데,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상욱님은 보통은 강목 이런 걸로 때리지 않습니까? 저희는 채찍. 약간 중세시대 느낌도 나고. 저희는 고전을 지향합니다. 역시 고전을 많이 읽으시는 느낌. 네, 우리 상욱님은 어떠셨는가요?
저는 솔직히 이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찾는다고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을 때쯤 집사람이 이런 모임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지 하고 저한테 이렇게 공고문 같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청 기간은 좀 남았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최근 들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이게 글을 쓴다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글을 쓴다고 막상 앉아갖고 적다 보면 한 장 넘기기도 힘들고 어렵게 몇 장을 쓰다 보면 다음날 일어보면 다 지워버리든지 찢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와서 희노애락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왔고 7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 우리가 보통 11시 다 돼서 끝나기도 했고 또 글에 대해서 낭독이 아니라 읽어보면서 받았던 느낌이나 글을 쓰신 분들의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한데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읽으면서 울림도 좀 있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도 이게 형성화될 수도 있고 그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을 쓴다는 거는 상대방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감동이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참가하게 된 거는 내재적으로 조금 글을 좀 쓰고 싶다 막연함 그게 이제 집사람이 이런 모임이 있다라고 했었고 또 와서도 한두 번보다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모임은 참석을 못했어요. 다른 하던 게 있어갖고 두 번째가 저한테 첫 모임이었는데 저는 첫 모임에서 다른 분들 글을 읽으면서 이게 한 달이 너무 나한테 짧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좀 그렇게 참여를 했고 지금도 많은 좋은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분이 아내분이시였군요. 그렇죠. 네. 꼭 한번 매시고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님들 이 방송 들으시면 꼭 덕계마을에 한번 놀러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차를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한 장 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7, 8장이 쓰신 분이 사모님이신데 이거 표현을 어떻게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게 이슬웅 영화나 성룡 영화를 보면 남자들 괜히 자기가 성룡이나 이슬웅 된 것처럼 그것도 사람들 있을 때 표현 못 하다가 골목에 가서는 하잖아요. 발도 차보고 막 이런 건데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글자들을 좀 본 것 같고 감히 제가 또 혼자 쓰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계기가 있다라면은 좀 참여하거나 한번 숙제처럼 숙제 같은 생각으로 글을 쓰고 와서 같이 읽어보고 또 가서 복습처럼 다시 고치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시간들을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 드리고 싶다. 꽃피는 봄이 오면 네. 벚꽃 날리면 또 글을 써야죠. 네, 글을 써야죠. 네, 그럼 우리 살구님은 어떻게 사실 우리 모임 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신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저는 글쓰기 모임도 그 동무 교사들이랑 쭉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꼭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 늘 멀리 있는 독자 아니면 멀리 있는 저자들을 이렇게 동경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원하거나 이런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을에서잖아요. 어쨌든 같이 양산에 살고 계시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랑 글을 쓰고 나누는 게 진짜 귀한 일 같아요. 뭐 식구들끼리도 좋고 지금 이번에 한 것처럼 마을에서 늘 우리 같이 사는 동무들이랑 글을 쓰고 나누니까 원래 저는 글쓰기는 아까 쌤 말한 대로 수단이라 생각하거든요. 잘 살기 위한, 삶을 가꾸기 위한, 저한테는, 이제 전업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 생각하는데, 그 글을 쓰고 나누는 동무들이 한마을 동무들이라는 거, 이게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가장. 그래서 해보고 싶었고, 하니까 생각했던 거에 정말 몇 배로 좋은 경험이어서, 아까 수영님 말한 대로 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꽃피는 봄이 오면 또 글 방문을 또 열도록 해야 되겠죠. 네. 네, 저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럼 우리 무아님은 어떻게? 네, 저는 이거 기획을 했던 또 주체로서 사실은 정말 당글리만 있을까봐 글쓰기 모임했는데 당글리만 덜거니 혼자 우두커니 있을까봐 걱정해서 사실 머릿수 채우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딱 앉았는데 욕심 나더라고요. 글을 정말 매일매일 많이 쓰는 편인데 진짜 그 영혼이 담겨 있다 해야 되나? 내 삶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는 예전에 아기 키울 때 블로그에 육아 얘기 말고는 나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진짜 저는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그 소재감을 찾아내는 게 너무 쉽지 않았는데 저도 거의 사옥님하고 비슷하게 나무님 글을 보면서 살구님 글을 보면서 당글님 글을 보면서 글이라는 걸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막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덤덤하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딱 보고 나서 뒤에 계속 좀 못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글을 적어봐야겠다라는 좀 동기부여가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꽃피는 봄이 오면 또 분명히 엄청 바쁘게 또 지내겠지만 그 속에서 글을 쓰는 시간만이라도 조금은 나를 좀 멈추는 그리고 나를 보는 나에게 깨어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얘기 듣다 보니 저는 네. 저는 주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글을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어쩔 수 없는 그 책 속에 파묻혀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나도 이런 글 쓰고 싶다. 뭐 이런 욕구도 올라오고 했는데 게으름 반 뭐 여러 가지 미루기 반 내가 글을 잘 안 쓰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각자 이제 쓰는 시간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노트북에 앞에 앉아서 글을 쓰게 되었고 또 뭐 한 4편을 썼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모임 내가 잘 참석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땐 이 글쓰기 모임에 정말 최대 그 작가님이지 않으실까 제 개인적으로 아마 사람들이 글 보면 되게 많이 제가 감동받을 만큼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까이서 오랜 시간 지냈지만 이 정도의 글빨이신 줄 몰랐어요. 우리 형부가 네. 혼자서 많이 적긴 적고 가끔 뭐 시 적어서 보여주고 해도 요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되게 울림이 컸었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다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름 글쓰기에 대한 어떤 욕구, 갈망 이런 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첫 모임 가졌잖아요. 그 10월 18일 날 화요일 밤에 첫 모임 가졌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물론 평소에 아는 얼굴들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모임이란 이름 아래 모이니까 좀 이걸 어떻게 진행하지 좀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첫 시간을 꾸밀까. 그러다가 생각난 게 이제 우리가 시를 한 편씩 읽고 맞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소개하자, 우리끼리 들어보자 이런 시간 가졌었잖아요. 네. 그때 어땠는지 그 느낌이 저는 이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이런 거구나, 이런 노래를 좋아하구나 하면서 글쎄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의 어떤 약간의 틈 그런 걸 마음의 틈 이런 걸 좀 봤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땠는지 우리 모아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때도 저 되게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 문자를 보냈댔는데 못 보고 가서 내만 동동거린 거야. 아니 그런데 다들 하나씩 적어오고 뭐 찍어오고 가져오고 맞아요. 했는데 저는 그냥 빈손으로 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되게 미안함과 함께 그 골라온 시를 듣고 노래를 듣는데 진짜 마음이 따뜻했어요. 되게 따뜻하고 한편 이런 글도 좋은데 한편 이렇게 시와 음악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것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방송국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놓쳤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되게 저는 다양하게 되게 감동이 왔었고 오늘 여기 그 선곡에도 들어가 있던데 고사리 장마라는 곡을 예전에도 한번 나무님이 팟캐스트에 나오셔가지고 선곡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노래와 그 관련된 그 시와 또 그 곡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을 때 진짜 그때 엄청나게 폭풍우처럼 왔었거든요. 그 고사리 비 내리는 소리와 그 가사가 진짜 하나 한자 오독오독 씹히는 느낌? 그때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사라지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의미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가을밤 시와 음악이 있는 거 너무 좋았고 그 분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전 너무 따뜻하고 좋았었어요. 저도 그 고사리 장마 듣고 장필순 씨 노래 좋다는 건 알았는데 네. 또 새로운 노래 한 곡 발견했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나무님한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좋은 노래 만들어주신 장필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네.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 느낌 어땠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그날 일단 첫 모임을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셨다는데 저는 좀 약간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글쓰기 모임 진행해보면서 첫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막 제가 뭐 살아온 얘기나 막 글 써온 얘기나 이런 거를 좀 풀어놨었는데 전 그게 좀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텅 빈 공간을 내가 그냥 진행자 혼자서 메꿔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느껴졌었는데 그냥 당거이님이 이렇게 생각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시와 노래를 준비해와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그냥 각자 그냥 편하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시와 노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오고 그 사람의 어떤 취향도 짐작할 수 있고 살아온 삶도 이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어서 좀 좋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장필순의 고사리 장마랑 이문재 시인의 기도라는 그런 시를 같이 이제 가져왔었는데 제가 그냥 시만 준비했지 막 시에 대해서 막 또 생각은 안 했었는데 제가 이 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해왔던 그런 것보다 구민님이 이 기도라는 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시는데 오히려 구민쌤의 시 같은 구민쌤이 준비해온 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주의를 가지고 깊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시 참 해석이 참 좋았습니다. 구름님이. 취향을 저격하셔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뭔가 이 감정 코드가 비슷한 맞아요. 다 사람들이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저도 이어서 하면 네, 좋아하는 거 나누는 게 참 뜻깊은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씨를 만났을 때 아니면 시인과 촌장 노래 들을 때 아니면 또 국카스텐 노래를 들을 때 이제 가수보다 아 이거 수영님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이거 동원님이 그때 이렇다고 말했는데 하고 새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함께 나누는 게 진짜 그동안 나한테 별 뜻 없었던 것들을 또 빛나게 해주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력을 정말로 높이 삽니다. 정말 네. 저 써먹으려고요. 나도 써먹어야지. 이제 좋아하는 노래 들고 오세요. 이렇게 그쵸. 노래 들으면서 얘기 나누고. 그 한 번 써먹을 때마다 500원씩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 저작권인가요? 네.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뭐 영화나 좋은 노래 이런 거 들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건 누군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같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노래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맞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와, 이 노래. 그래서 저도 시인과 촌장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시인과 촌장 노래 들고 와가지고 들으면서 사람들 표정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노래 혹시 좋은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 그것도 되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할 때 그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세요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덜커니 그냥 곡만 신청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왜 이 노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해 준 사람들은 그다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가 있고 시와 연결된 또 노래를 좀 이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증폭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노래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노래가 나왔을 때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진짜 곡만으로는 그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의 향수는 한 편의 시. 두개 이것이 항상 세트로 해야 그렇죠. 되겠네. 다음 기획 저작권 500원이나 있다는 그치. 시와 노래를 같이 세트로 하는 거예요. 그까이 500원 뭐. 좀 더 높일 걸. 그럼 그 자, 600원으로 갑시다. 시인과 가수는 상관없이 당근님만 계속 버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알짜배기 사업이죠. 네. 이건 거의 21세기 뉴 네트워크 사업.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정말 네, 정말. 대단한 기획력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 상님은 그날 바쁘신 일이 있어서 네. 예, 오셔서 많이 지금 우리 얘기 들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는데 나도 그때 시한편 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날 못 온다고 장문의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고요. 일단 뭐 그날 안 오면 그 다음 주에 못 오는가 싶어갖고 문자를 보냈었고. 그 뭐 노래 얘기 나오니까 아까 그래서 마지막에 저가 또 신청곡 하나 좀 신청해놨는데 그 노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들어서 좋은 노래가 있고 기쁠 때 좋은 노래가 있고 슬플 때 좋은 노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사람은 댄스곡을 좋아하겠지만 대부분 좋아한다는 게 내가 가장 평상시에 아침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녁 시간대쯤 들어서 좋은 노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고 말씀하시는 곡들이 다 차분하고 감정에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노래들을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 아니에요. 이제 완전 락. 저 아, 락이에요. 락이에요. 락. 네. 근데 사장님이 네. 말씀하시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이게 목소리가 그러니까 뭔가 방송을 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듯이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정말 PD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DJ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송하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이 멘트에 이게 침대도 아니고 자꾸 흔들림이 없어. 시몬스 시몬스. 닉네임은 시몬스로 가시죠. 보통 이제 그냥 이 방송을 그치. 이렇게 방송을 이제 처음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마을 방송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긴장하게 되고 그쵸. 평소보다는 좀 굳게 되는데 상우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김호준의 뉴스 공장 출연하셔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도 김호준 씨와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방송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네. 한 30년도 지난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갖고 고등학교 때 막 뭐 백판 사러 다니고 LP판 사러 다니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생이면 우리 애보단 어린 나이인데 뭐가 그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전통처럼 복식호흡도 배우고 졸업한 선배들이 대학 가서 대학 방송국에서 일한다 뭐 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찾아와서 줘서 뭐 가르쳐 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배운 거는 기억나는 거 열정 하나 그거 하나 남고요. 일단 뭐 약간 지금 말할 때 좀 복식호흡 비슷한 걸 하려고 끊김없이 이야, 하려고 역시. 말하는 습관을 좀 복식호흡.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막 가슴으로 쉬니까 막 이렇게 막 약간 초랑초랑하는데 역시 배로 하셔서 흔들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국장으로서 두 분 다 출중하십니다. FM이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 방송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글쓰기나 방송이나 모든 게 어떤 수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아, 맞네요. 들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한 달여 시간을 이 희노애락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만나니까 아직까지는 서로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어떤 걸 기뻐했고 어떤 걸 슬퍼했고라는 부분을 좀 아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친밀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친해진 거지. 네, 방송 처음 하시는 분은 저렇게 시몬서처럼 편하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떨리는 것도 있지만 이 방송 지금 환경이 되게 춥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추워요. 에어컨도 저희가 방송에 녹음이 들어갈까 싶어서 꺼놓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추운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오래된 친구를 보는 느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쯤에서 우리가 그 첫 모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우리 나무님께서 추천하시고 우리가 다 감동을 얻었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둔 바로 그 노래 고사리 장마 듣고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네. 듣고 오겠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길래 홀로 숲으로 나갔어. 그대와 늘 함께 걷던 길 놀랍게 달라 보여. 그토록 찾아봐도 안 보이더니 어느새 소리 없이 솟아올라온 고사리들. 당신을 보내고 난 뒤 이렇게 훌쩍 자랐네.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해봤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어. 그토록 찾아봐도 안 보이더니 어느새 소리 없이 솟아올라온 고사리들. 당신을 보내고 난 뒤
네, 나무님 추천했었던 장필순의 고사리 장마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를 듣다 보면 저는 이 노래가 뭔가 애잔하고 좀 슬프면서도 그 어떤 희망 같은 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고사리 같이 솟아오르는 어떤 희망 이런 거. 또 다르게 보면 그게 고사리가 희망일 수도 있는데 또 미련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그날의 입장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떤 마음속에 있던 희망이나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글을 썼잖아요. 네, 희노애락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한 편씩 쓰자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뭔가 부딪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감정에 탁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해내는 게 말같이 쉽지는 않았을 건데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는 우리 상욱님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노를 쓸 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했고 근데 노를 쓰기 전주에 우리 그 동현님 글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걸 많이 꺼려 했습니다. 또 3인칭으로 쓰고 싶었고 뭐 한데 거의 하나의 제가 어렸을 때 소나기라는 드라마 보고 막 가슴 애잘한 게 좀 기억이 있는데 좀 그런 느낌을 받고 노를 쓰면서 제가 묻어뒀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쓰고 나니까 또 하나가 또 올라오고 쓰고 나니까 하나가 올라오고 그 노하고 락이 같은 동시대 일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감정 표현도 서툴었던 것 같고 근데 노를 쓰고 나니까 좀 후련함? 그냥 뭐 가장 친한 친구나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기 싫었던 그런 감정도 한번 끄집어내 봤었고 또 그렇게 끄집어내다 보니까 노라고 생각했던 게 락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노라는 단어를 그 제목을 잡을 때 지금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때 내 감정이 그랬는데 그냥 묻어놓고 그냥 또 앞만 보고 또 다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를 쓰기가 좀 힘들었고요. 노를 쓰고 나서는 애를 쓰는 거는 조금 뭐 끄집어내는 게 훨씬 쉬웠고 처음에 애가 사랑의 짠 줄 알고 슬픈 애자가 그래서 슬픈 애자 하니까 또 묻어뒀던 이제 고마운 분 장인어른 얘기를 또 꺼내게 됐었고 아무튼 이게 글을 적는다는 게 하나의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묻어뒀고 혼자 조금 고민했었고 그게 이제 몸으로 표현됐던 게 이제 외관적으로 이제 아토피 스트레스성 아토피 얼굴에 보면 누가 보면 뭐 외국 나가서 물 잘못 먹어서 얼굴에 뭐 나는 사람처럼 자다가 이제 위가 아파서 종종 깨는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요번에 이제 동현님 글을 보고 감히 내가 이제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큰 울림을 받았었고 정말 고맙게 읽었었고 제가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보다 매주 오면서 이번 주는 어떤 글을 또 내가 새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의 3D 같은 막 그 형상이 한번 다른 분들도 글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건데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의 세심함, 그런 감정,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소소하고 세심하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보다 조금 장문이신 나무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보다 좀 젊은 분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뭐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살았는데 여러 분야에 각자의 위치에서 남을 위해서, 남을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좀 많구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뭐 말씀 끝날 때마다 박수를 막 치고 맞아요. 저도 박수 지금 꾹 참고 있죠. 꾹 참았습니다. 맞죠. 와.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저희 청중글쓰기 모임의 홍보대사급의 말씀을 맞아요.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글쓰기 모임을 한 이유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그 살구님은 어땠었는지, 또 이 희노애락 중에서 좀 쓰기 힘든 감정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전 화가 많아서 노를 쓰기가 제일 오히려 어려웠어요. 왜냐면 글로는 안 쓰고 주로 화 내고 말거든요. 근데 글 쓰면서 동원님이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듯이 화나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늘 그래서 명상도 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막 그랬는데, 지금 나온 책에서도 노 글이 가장 불편해요. 제가 썼지만. 근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글, 이게 앞으로 저를 조금 더 낫게 쓰도록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 수정하고 싶어가지고 새 원고 보내고 막 이랬는데 남겨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책 나오고 나서 들더라고요. 예, 불편한 글 하나쯤 있어야, 그 노 글도 제가 좋게 맺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앞으로 이 글 보면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진짜 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글이었는데 쓰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 글. 네. 네. 노글이 그 교감 선생님에게 네, 읽지 마시길. 읽지 마시길. 우리 어느 학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 들으면 다 알지.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확 한번 풀어버리는 맞아요. 것, 그거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판 인사할 때는 이름을 쏙 뺍시다. 본명, 우리 본명. 네, 장명 그냥 그 필명이라고 하나요? 그죠, 필명도 바꿀 거예요. 귤 이런 거. 진짜. 살고 말고. 네. 네. 앵두 뭐. 그쵸. 네. 앵두. 산딸기 어때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단글에서 뭔가 좀 바꿔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그 애를 쓸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좀 아주 옛날에 가졌던 감정이고 굳이 떨쳐낼 필요가 있나 싶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글을 쓰다가 글을 쓰고 있는 다른 글 쓰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거 한번 써봐야 되지 않니 하면서 나에게. 그래서 일단 한 반쯤 썼던 다른 글을 그냥 제쳐놓고 애를 썼는데, 저도 쓰고 나서는 어떤 빚을 갚았던 느낌? 그분에게 뭔가 마음의 빚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약간 갚았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잘 쓰지를 못해서 더 잘 써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쓰지 못한 부분이 좀 미안은 한데, 어쨌든 내 마음에 있던 그거를 한번 글로 써봤다
하는 게 살구님 말씀처럼 그런 글도 나에게 한 편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슬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슬플 애가 가장 힘들었고 또 다 쓰고 나서 저는 사실 그때 같이 읽으면서 이거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읽고 그냥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좀 잡아서 적겠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봤을 때 그 슬픔이 아이의 슬픔을 넘어서 내 슬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글을 다시 애를 다시 쓰면서 나의 중학교 때 시절의 나를 딱 들여다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내가 보다 내가 참 안 됐더라고요. 그 2년을 참 혼자서 버텼던 게 되게 지금 생각해도 슬픈 일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제가 뒤에서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준 것도 친구였더라는 걸 글을 쓰면서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아, 이 시절의 친구가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주는지와 함께, 이게 그냥 그 안에서 애와 그 락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쓸 때 되게 힘들었는데 다 쓰고 나서 글로 봤을 때 또 제일 마음에 와닿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저는 그 세 글 중에서 그 애를 제가 나왔을 때도 진짜 또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몇 번이나 봤는데 내가 보면서도 막 혼자 공감하고 혼자 막 위로하고 네, 맞아요. 막 그랬어요. 그때 우리 모임에서 가져왔던 글을 자기가 이제 모아님이 이건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 내가 다시 써오겠다 하면서 써와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 그래 이거지. 이거를 썼어야지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그 편집 때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그때 모임 외에는 안 읽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아직 못 보셨나요? 네, 아직. 거기에는 모아님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모임에서 가져왔던 글에는 모아님이 없었는데 네. 네. 이 글에는 아 이거 그래 모아님 자기 얘기가 이거잖아 하게 만들었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새롭게 한번 다시 적어봐라고 또 용기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집에 가서 글을 적고 제가 처음으로 글을 적기 전에 내 마음을 사실은 녹음을 했어요. 차 막 운전하면서 녹음 버튼 켜놓고 그날의 해상을 막 쭉 글이 아니라 말로 막 먼저 해놓고 집에 와서 적고 그거를 다시 글화시켰는데 되게 스스로한테 좀 치유가 됐어요. 두 가지는였어요. 그 친구들을 내가 아직은 용서 못한다. 그거와 함께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난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또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는 두 가지를 얻는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꼭 사봐야 되겠다. 그죠? 무슨 얘기일까? 네. 다들. 우리가 비록 작은 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쓴 책이니까 많이 사보시길. 몇 권 네. 없고 맞죠? 네. 알라딘에도 빨리 안 사면 없어질 걸. 금세 분조되겠네요. 이거 딱. 어떡하지? 자, 네, 우리 당신의 나무님. 글자들의 빠른 예매, 그죠? 손주문, 필수 띠링띠링. 우리 나무님은 어떤가요? 글 쓰면서. 저는 그 희노애락 이 감정에 맞춰서 어떤 이 감정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좀 생소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 주제를 써야지 하고 그냥 쓰는 편인데 어떤 감정에 맞춰서 딱 쓰려고 하니까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나름대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쓰면서 어려웠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여러 인생의 굴곡을 겪고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나오고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막 우울과 무기력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일단 막연한 겨운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딱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글 쓰면서 그런 과정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시간이 지나서 그냥 대충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내가 조금씩 회복하고 나아지는데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이나 생각이나 뭐 어떤 변화하는 그런 변곡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리고 글 쓸 때 이 어렵다고 느낀 점은 좋은 글이 되려면 어떤 스스로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막 제가 노동 상담하면서 사업주랑 있었던 일화 같은 걸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일화에서도 그냥 막 뭐 사업주가 막 뭐 악덕 사업주고 나쁜 사업주고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당장에 막 그냥 화풀이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딱 화풀이 수준에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더 정확하게 진실을 보고 막 객관적으로 본다면 내 스스로도 그 사업주를 대할 때 좀 내 태도가 좀 어긋나고 꼬인 지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면 내 스스로도 좀 바뀔 수 있고 상황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글 자체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 스스로 정확하게 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기가 항상 숙제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 질적인 변환이 있어야지 글도 그만큼 질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가 거짓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거를 극복한 것처럼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내가 딱 나아간 만큼만 그래서도 딱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글이란 게 속일 수 없고 진짜 어떤 정직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또 느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도 못 속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비겁하게 쓴 글은 읽어보면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그거를 눈치를 채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글쓰기가 좀 더 진솔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사람이란 웃긴 게 자기가 노래를 못해도 누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지는 아는 것처럼 네. 글쓰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글 안 쓰라도 그런 건 다 알아봐요 또. 네, 맞아요. 참 무서워. 야, 그 노래에 비유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네. 내가 노래 못하거든. 근데 나가서 보면서 저건 말이야 이런. 그렇죠. 김범수가 부르는데 뜨거. 약간 오늘따라 그지 바이브레이션이 별로야 하고. 전 플랫 났는데 이러면서. 왜 축구 대단하잖아요. 그치. 족구도 1도 못하는데 축구 감독이 되어 있잖아요. 요새 월드컵 기간에 손흥민 빼라니까 이러면서. 마을 남자분들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다들 국가대표셔요. 그렇죠. 네, 맞네. 네. 근데 이제 희노애라 이렇게 이제 일주씩 하다 보니까 희를 적는 주간에는 괜히 기쁘고 노를 적는 주간에는 계속 이제 하나는 게 뭐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지 계속 좀 화가 나고 애 할 때는 너무 슬퍼가지고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좀 슬픈 기운이 감돌고 이게 뭐 그 연기자들 뭐 메소드 연기 비슷하게 그렇네. 그 감정이 일주일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희노애 락에서 끝났잖아요. 즐거운 락에서 이 글쓰기가 끝나가지고 천만 좀 다행이었죠. 즐겁게 끝났어요. 네. 우리 애 슬플래 할 때 많이 울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서로 글 읽으면서. 근데 락 하면서 좀 웃고 하면서 끝난 게 되게 다행스럽다는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 책 읽는 분들이 꼭 애에서 안 끝나고 락까지 완결로 읽기를 꼭 마지막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걱정 잘해.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이게 빠져들어서 이게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게 돼. 아 진짜. 더 잘하네. 이게 걱정할 필요 없어. 뻔뻔하다. 좋다. 네, 그럼 뭐 이렇게 된 김에 네. 우리가 책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 살 수 있지만 우리 마을 서점 당신의 기자들에서 절찬
판매 중이고 지금 좀 2판 인쇄가 들어갈 만큼 네, 지금 세도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아마 그죠. 중세를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약간 그 제주도 관광 갔는데 물건 그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조금 지나면 없다. 진짜. 그렇죠. 맞죠? 없어요. 제- 빨리 구매하셔서 정말 따끈따끈한 글 보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자아자찬하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를 이끌어서 그대로 한번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쓴 문장들이잖아요. 일주일씩 고민해서.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건 내가 썼지만 내가 쓴 것 같지 않게 잘 썼다 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글 중에서 한번 발췌해 가지고 읽어주시고 그 문장 쓸 때 느낌도 같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떻게 누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상웅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예. 저는 애를 적으면서 세 번째 장례식이라는 제목도 나온 게 원래는 세 번째까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적기 시작하다가 아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노를 적으면서 제가 잊고 있거나 묻어뒀던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고맙지만 고맙다고 제대로 말로 표현도 못하고 이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신 장인어른 부분이, 그리고 그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들, 우리한테 해주신 말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로 뭐 이제 가 태어났을 때 밤마다 울 때 장인어른이 이제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재우고 등에 업고, 저도 좀 미안한 마음에 자꾸 들어가 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자꾸 장인어른이 중얼중얼하면서 애한테 말을 거는데 잘 수가 없어서 그 얘기를 엿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 아들을 위해서 얻고 재우시면서 또 당신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놈아 제발 잠 좀 자라. 그래야 내 딸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저도 지금 부모고 애를 20년 넘게 키워봤지만 이게 얼마만큼 자식을 대하는 게 진심인지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큰일 있을 때마다 항상 지나가는 듯 하면서 용기를 주시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도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신 말, 자네 어머니도 여자이고 내 딸도 여자인데 가능한 한 냉장고를 따로 쓰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라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저도 존중받고 있고 어머니도 존중받고 있고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껏 해봤자 뭐 장모님 용돈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 열심히 살자 이런 건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 동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들 어렵게 산 세대들인데 좀 남다르셨던 것 같고, 요번에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어른이 더 되어가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나이가 제가 봤던 장인어른 나이가 됐을 때 나도 그렇게 어른스럽게 내 자식이나 손주, 손자 뭐 태어나겠지만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하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보다도 그 말들이 생각이 났고 그거를 글로 남겨놔 봤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때 그 직접 읽었을 때 세 번의 장례식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의 그 내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희 그때도 이때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찡하게 울린다고 같이 공감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대화의 언어가 그대로 글에 묻어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그때 글을 쓰는 어떤 하나 또 배웠던 계기가 되었었고 특히 그런 장인어른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한테는 아버님이잖아요. 그런 아버님 아래에서 밑에서 이제 자라는 그 아내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일지도 막 상상이 됐던 그랬었어요. 네, 아내분 한 분 오십시오. 제가 커피 따뜻하게 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애 부분을 얘기하니까 또 눈가들이 또 촉촉해지시는데 네. 그러면 우리 살구님은 어떤 문장을 픽하셨나요? 저는 마지막 락에 있는 걸 했는데 먼저 읽고 얘기해 볼게요. 비록 모든 일에 뛰어난 선생은 못 되지만 나 생긴 대로 아이들 곁에 있는 일은 잘할 수 있다.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는 손길, 마음 담은 손편지, 실감나게 씩는 목소리, 어디서든 반갑게 안녕 흔드는 손, 툭하면 흘러나오는 눈물과 너무 자주 터지는 웃음. 이런 거는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잘 있을 수 있다. 이 앞에 우리가 애 하고 나서 그때 잠깐 오셨던 정호님이랑 나무님이 신영복 선생님 니토 위에 쓰는 글 맞나? 그 이야기를 전해줘서 읽어보라고 꼭 제가 집에 가서 바로 찾아서 읽었고 또 보내줬어요. 근데 진짜 큰 슬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 한 자락 사소하다 느끼는 그런 거여도 충분하다. 사람은 그런 기쁨에 늘 이렇게 그게 이제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걸 읽고 나서 저도 그 글 쓰고 할 때는 속 얘기하면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커서 늘 눌려 있다가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이제 좀 많이 저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락을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냥 있는 거는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잘한 기쁨이 나한테 많은지 그래서 그게 잘 담긴 어떻게 보면 글쓰기 모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을 보여주는 구절이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좋다.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살구님이 딱 저는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글이. 저도 간단하고 뻔한 말이라는 그걸 먼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연히 괴롭겠구나 짐작은 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괴로움은 잘 몰랐다. 짧게나마 겪어보니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아득한 무력감이 어렴풋이 짐작이 됐다. 사람은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양치하고 발 씻는 사소한 일조차 물처럼 움켜잡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인에게 가장 절망스럽다. 그들에게 나약하니 의지가 부족하니 같은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것이다. 오직 겪음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의 아픔이 있었다. 지역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간의 사정을 들은 젊은 임상심리사는 내게 별다른 처방을 해주진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해오셨고 잘해오셨어요. 누구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상황인데 정말 잘해오셨어요 라고 말해주었을 뿐이다. 그와 상담을 한 뒤 부글부글 끓던 마음의 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든 건 그가 해준 말이 내게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한 그 간단하고 뻔한 말을 혼자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제가 그 공무원 시험을 예전에 친 적이 있는데 치고 나서 한
되게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그 우울감에 막 사로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막 스스로를 막 질책하고 막 이러기도 했었었는데 이때 그 지역에 있는 시민 상담센터에서 잠깐 상담을 했었는데 상담사가 막 별다른 막 특별한 조언을 해준 건 아닌데 여기서 해준 것 같이 뭐 충분히 열심히 잘 오셨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막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진짜 간단하고 누구나 해줄 수 있을 법한 말인데 이 말을 저 스스로는 도저히 막 떠올릴 수도 없었고 떠오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고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어느 정도 그 혼란스러웠던 게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어봤습니다. 좀 스스로를 북돋아주고 스스로를 잘 챙기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혼자서는 정말 쉽지가 않고 이게 자꾸 자학하는 식으로 되기가 사람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맞아요. 우리 그때 글 모임 할 때도 이 부분 얘기할 때 그 본인은 그 어떤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맞아요. 답을 스스로 입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줄 때 그게 이제 나에게 치유로 돌아온다고 그때 우리 글 모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 읽으면서 저는 아는 슬픔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글이. 그래서 어떤 자기만이 겪어보지 않은 감정, 겪어보지 않은 슬픔은 알지 못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내가 아는 슬픔 이런 부분과 좀 약간 연결된다라는 생각도 그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은 늘 이렇게 영혼에 그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지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볼펜 취향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당근이지기님도 저희와 영혼의 동반자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아님은 어떤 네. 문장을 고르셨는가요? 저는 앞에 되게 감정 중에 힘들었지만 또 좋았던 거 얘기했을 때 그 글 중에 하나인데 3살이 돋을 때까지라는 책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슬픔으로 남아있게 한 것도 친구이고 나를 행복으로 끌어준 것도 친구였다. 딸아이의 우는 등을 보며 친구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럽게 울던 14살 내가 보여 눈물이 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에 마음이 쓰라렸다. 왜 울컥하죠? 그러나 또 다른 15의 나는 안다. 진짜 친구는 운명처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사실 내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친구들의 힘이 서서히 나도 괜찮은 아이구나. 나도 좋은 면이 꽤 있지 하며 어깨를 펴나가게 했다. 신기한 힘이다. 이 시절의 친구란 또 다른 친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살리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기억은 말한다. 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학교 때 힘들었지만 그 힘들었던 기억을 좀 씻어주고 사실 나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 엄청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그냥 끄집어냈던 거, 알을 깨게 만들어준 거, 나로서 나로 살게 해준 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라 가지고 이 글을 쓰면서 되게 처음에는 슬펐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기억에 남고 실제로 관계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죠. 이 나이 때는 좀 저의 글이 좀 힘이 되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게 14살일 수도 있고 15이 도 있고 35이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맞는 감정 코드가 맞는 그런 진짜 친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린 마음으로 있으면. 네. 네, 우리 지금의 무아님을 보면 14살 때 그랬을 거라는 상상을 못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그걸 친구를 통해서 극복했고 그 친구와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는 게 그렇죠. 부럽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목공을 잘하는 그 친구분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은니은님이라고 네. 여기 이름이 그분이 그 동명이인으로 우리 책에 두 번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상욱님의 상욱님 글에도 글에도 등장하시고 네, 같은 이름. 그래서 네. 저희 그 둘째 딸이 처음에 보다가 응. 그러는 거예요. 이응니은님이 왜 이분한테도 가 있어? 이분하고도 아는 친구야? 그 지역 이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름이 그 군대 친구. 뭐 상관없잖아요. 군대 친구. 그 이름이 지역 아니에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지역이 아니, 대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영남이라는 이름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네. 네. 아마 이제 우리의 그 두 명이 영남님이 자기도 놀랐고요. 내가 상우님 알았나? 내가 군대 갔다 왔나?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네, 당글님도 한번. 네, 저는 그 여기 이제 마을에서 희노애락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이 마을에 내가 어떻게 왔나, 또는 첫 인연이 뭘까. 근데 이제 책방이 첫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한참 전에 그 한 20몇 년 전에 이제 30년 가까이 됐구나. 세월이 그렇구나. 우리보다 여기 고향 선배님이세요. 맞죠, 마을 맞죠. 선배님. 그때 내가 이 듣기에 처음 왔던 그 기억과 함께 또 엄마에 대한 기억과 함께 썼던 글이 이제 엄마의 빨간볼이라는 책 글이었는데 거기에 있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수호신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든 훗날에도 나는 엄마가 여전히 귀여웠고 그래서 귀엽다는 말을 자주 했다. 엄마도 40이 되어가는 아들이 자신을 귀엽다고 하면 다 늙은 엄마를 귀엽다고 한다며 기분이 좋아져서 더 귀여워지곤 했다. 나는 그러면 또다시 엄마에게 반하는 것이다. 내 볼이 빨갛게 되는 것이다. 처음 이게 덕계 마을에 왔을 때 기억이 되게 강해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으로 시도 한 편 써놨었는데 그 시를 산문으로 풀어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 마을과의 인연에 대한 고백을 이제 마을 분들한테 마을에서 희노애락이니까 내가 이 마을에서 시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갖고 썼고 문장도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문장으로 그렇게 써봤습니다. 저희가 이 글 때문에 진짜 울림이 컸잖아요. 그죠? 맞아요. 상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왕 하면서 어떻게 그 예전의 기억을 이렇게 살아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진짜 되게 신선했어요. 놀라웠고. 그럼 제가 이 덕계로 이사 오라고 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겠네요. 내가 덕계랑 이렇게 인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전 그래서 글을 통해서 또 알았어요. 예전에 이 근처에 살았던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 지역명이 여기 거라고 또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유, 운명이네요. 네. 참 신기하다. 네. 저도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시 덕계로 와서 살게 되나, 덕계에서 마을 생활 하나 이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쓴 문장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자랑해봤는데 사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내가 쓴 글의 최고 지지자는 내가 아닐까, 자기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글을 쓸 수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을 믿고 계속 글을 써 나가 주시길 우리 작가님들, 예비 작가님들 또는 기성 작가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또 제가 또 책방에서 그 책을 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얘기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 요번 노래는 제가 슬플 애파트에서 여자 사람 친구라는 글을 쓰면서 그때 글을 쓰면서 좀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 글이 제가 이제 20살 나이에 처음 겪었던 이게 첫사랑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노래 들으면 그때 그 감정이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노래는 심규선의 안녕 안녕입니다. 네. 그땐 눈물이 많아서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들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할 수 없었던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손 내밀면 잡힐 것 같던 시간과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가쁜 숨이 힘겨워 몰아내쉬던 20살 어딘가 얇은 유리와 같아서 닿으면 깨어질 것 같다 나의 마음도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손 내밀면 잡힐 것 같던 시간과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가쁜 숨이 힘겨워 몰아내쉬면 문득 외로워질 때 내가 다닌 웃음들에 슬퍼지고 바람 다시 불어와 스쳐가는 모든 것이 아련한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손 내밀면 잡힐 것 같던 시간도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니 비틀대며 외로이 춤을 추었던 20살 언젠가 네, 심규선의 안녕 안녕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경쾌한 리듬인데
또 그 속에서 알게 모르는 어떤 서글픈 느낌이 있어서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 어떤 가상의 독자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 아내가 내 글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볼까 이런 생각하면서 쓰다가 또 이제 딸이 어느 정도 크니까 내 딸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할까 그 독자를 생각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희노애락 이거는 쓰면서 계속 이제 우리 마을 분들이 우리가 만든 이 책 마을에서 이런 감정들을 가진 우리의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글을 좀 썼다고요. 그 첫 번째 독자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네. 100만, 200만을 생각하면서 쓰셔야 그럼요. 50만 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나무님은 그렇죠. 없나요? 그러게. 아, 우리 저는 되게 소박해서 그냥 50만 원에 그렇네요. 만족해요. 정말 소박했네요. 네, 독자층을 넓게 생각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 마을분들 책 읽어보시면 어떻더라는 후기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 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는데 봄쯤 되면 우리가 글쓰기 모임 또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들 참여하고 싶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 글쓰기가 뭐길래 이렇게 또 하자 하고 참여하겠다 하시는지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무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저한테 글쓰기는 그냥 어떤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막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게 막 뒤엉키고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이런 좀 약간 여리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글을 쓰면서 제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헝클어진 걸 정돈하고 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게 글쓰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결정도 잘 못 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에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종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인생에서 내가 다른 거는 막 하다가 그만두고 그랬지만 막 책 읽기랑 글쓰기만은 희미하게나마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이걸 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고, 단순히 막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글은 제 스스로도 하면서 막 어떤 힘든 노동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즐겁고 뭔가 이렇게 해방되는 느낌을 못 가질 것 같아서 먼저 저한테 좀 절실한 문제를 쓰고,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함으로써 제 스스로 제 마음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그 읽는 분들한테도 어떤 울림이나 해방감 같은 걸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50만 부 정도 팔 수 있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소박해서 너무 큰 작가가, 작다. 좋은 작가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써야 좀 되겠다. 더 써야겠다. 그 50만 부 중에 한 49만 부 정도는 저희 당신의 글자들 책방에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박하다. 너무 아유. 우리 둘 다 이렇게 소박해서 뭐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긴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네. 한 달 얘기 아니죠. 와, 역시. 월드는 다릅니다. 남다르시네. 월드 클래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월드 클래스 어떻게 글쓰기를 생각하시는지. 뭐 글쓰기 이번에 글을 써보니까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올 한해를 12월이다 보니까 돌아보면 제가 뭐 크리에이터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뭐 그것도 많이 보고, 근데 요즘 뭐 저도 기성세대이긴 한데 젊은 사람 더더욱 그렇고 이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고
뭐 인터넷 보면 제목 장사처럼 제목만 보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도 너무 길다 해서 짤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팽배 있는데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아날로그 감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하는 것도 새록새록 옛날 기억도 나기는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거나 글을 쓰면서 느끼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느끼고 저는 이제 어떤 독자 마음보다도 이게 모임에 와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을 생방송처럼 글을 읽어보고 또 접해보고 그래서 가서 복습하면서 내 글을 고쳐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고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경험들을 한다면은 50만 원 거뜬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살구님. 네. 저 늘 묻는 질문인데, 질문 받을 때마다 답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글도 좋지만, 다 써서 나온 글도 좋지만, 그 글 쓸 때 마음이 참 좋거든요. 글 쓰는 마음이 우리 반 문집 제목이었는데 늘, 글을 써야지 하고 마음 먹고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일이 더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밤 10시 반에 저희 반에 이름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반 효석이가 선생님 나 지금 아니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서 이 지금 순간이 너무 귀하다는 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너무 따뜻한 말을 해줘서 이거 지금 아니면 까먹을 것 같다면서 10시 반에 카톡으로 시를 써서 보냈어요. 전 그게 글 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 머무르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글이 딱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 쓰는 마음, 저한테 글쓰기는 그리고 그렇게 늘 글 쓰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 예, 그렇게 지금은 답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모아님도. 네. 저는 글을 쓰는 게 항상 아시다시피 SNS 홍보 위주로만 주로 적어왔기 때문에 그냥 글이라는 것은 그냥 늘 꿈틀꿈틀 살아 숨쉬고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했던 이 청춘 글쓰기 모임은 저한테는 진짜 쉼표였어요. 딱 그 시간만 딱 멈추고 쉴 수 있었거든요. 하루를 막 바쁘게 하다가도 어떻게든 적어내야 되니까. 아까 숙제라고 하셨는데 진짜 숙제처럼 다가왔는데 숙제지만 숙제를 하는 그 시간이 막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어내고 싶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자꾸만 나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막 여러 가지 방대하게 막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좀 멈추고 그래서 그 소재 하나하나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글감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됐었고 쉬면서 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과거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흘러보냈던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쉼표 같은 것이 글쓰기가 되었다라는 거와 함께 그때 당근님이 조언을 해주셨던 게 깨어 있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다. 그 말이 정말 글 쓰면서 훅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 진동벨이 울릴 때도 이제는 그냥 울리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막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지? 울릴 때 이 핸드폰의 모습은 어떻지? 커피가 막 이렇게 내릴 때도 그 물질기 하나로 또 그냥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에 쪼개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라는 게 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글쓰기는 여러 가지가 참 쉼표이자 또 역시 살아있다라는 거 그것의 증표 같다라는 것이 들었었어요. 네. 이쪽에서 무아님이 50만 부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부럽네요. 저는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글자들에서 출판할 거고요. 당신의 글자들의 편집자만 꼭 쓸 겁니다. 아무나 안 된다. 네, 그죠? 여기에서만 대하지만 저희 글 그쵸.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잘한다, 잘해. 그 글이라는 게 제가 아까 그 어중간하게 말을 하다가
끊어버렸는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글을 써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마음만 있다고 써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글 한번 써보자 해서 뭐 좀 주제넘게 그 치앙마이 가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뭐 글을 쓰려고 하다가 책도 읽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뭐 영화만 실컷 보고 왔는데 이게 글쓰기 모임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짧은 시간에 뭘 자극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건 꼭 시간이 많아서 쓸 수 있다.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선 아닌 것 같다. 시간이 없어서 못 쓴다. 그건 또 뭐 핑계인 것 같고 아무튼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것들을 뭐 낙서하듯이 적어놨다가 또 한번 주어진 시간에 한번 주저리 한번 정리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은 게 지금 마음입니다. 저도 답해야 되나요? 네. 저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글 쓰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글 쓰는 사람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시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막 쓰고 신춘문예 이런 데도 막 보내고 했는데 다 떨어졌죠. 그래서 아닌갑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글은 쓰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뭐 책을 한 권 읽더라도 또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그걸 뭐 리뷰나 서평이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그걸 영화를 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또는 그 책을 완전히 완결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그에 대한 리뷰나 뭐 서평이나 몇 줄이라도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뇌를 정리하는 어떤 것 또는 한 챕터를 넘기는 어떤 것이 나한테는 글쓰기인갑다. 그게 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장 못 넘기는 것 같은 느낌. 글이 뭐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글로 마무리되면 이건 이제 내 끝냈어 이런 느낌이 좀 계속 들어가지고 영화 책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 사는 것조차도 글을 쓰지 않으면 명확하게 네네. 맞아요. 정리가 안 된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종의 갈무리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쓰진 않지만 어떤 맞아요. 기간이 지났을 때 그걸 한 번씩 글로 써가지고 탁 넘겨버리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안 놓아지고 뭐 여기저기 블로그니 뭐니 막 여기저기 잡다하게 써놓고는 이제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이 머리만으로는 정리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딱 어떤 전제 조건 자체를 머리만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딱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뭐 극소수의 천재밖에 없고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쓰기를 통해야지만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네. 그렇게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조금의 능력을 신이 주셨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청춘 글쓰기 모임 마을에서 희노애락 우리 작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같이 방송하셨는데 상욱님 오늘 우리 라디오 방송 녹음 어떠셨는가요? 재밌습니다. 재밌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 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낸 건 없고 근데 사적인 자리지만 또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 음악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구님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뭐 마무리 인사이자 시작 인사가 되겠네요. 이 막 망설이고 있다가는 뭐가 안 되잖아요. 일단 해야 되는데 그 문을 동호님이 잘 열어주셔서 아 이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닫는 마음이 아니라 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나무님도 예, 일단 그 동원님이 이 글쓰기 모임을 열어주시고 계속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동원님이 단순히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모임 진행하는데 되게 마음도 많이 내시고 시간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도 보통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글쓰기해서 뭐 책을 낸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문집 수준으로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 동원님이 인디자인도 직접 배우시고 이 편집하는 것도 막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고 태고도 나름대로 편집자의 마음으로 태고를 하셔가지고 책을 딱 잡고 펼쳐보는 순간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딱 펼쳐보는 순간 그쵸. 시중의 단행본이랑 전혀 차이가 없고 맞다 안 꿀린다. 그래서 저도 책을 받아보고 좀 하고 놀랐던 어제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해오다가 이렇게 방송을 딱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글쓰기 했던 게 진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원체 글들이 좋아서 이렇게 단행본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무아님 오늘 어땠는가요? 네, 저는 이 모임이 끝나고 팟캐스트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고 상상했었고 특히 상욱님하고 이 자리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오랜 과거에 방송부를 했던 그 프로의 느낌이 그 묵직한 음성과 복식호흡 오늘 방송하면서 배웠습니다. 방송은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자리가 또 나름 즐거웠고요. 이렇게 만난 자체에 그런 우리들의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나무님, 살구님, 당글님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즐겁고 또 새롭게 또 끈끈한 연이 생긴 것 같아서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 계속 글 썼으면 좋겠고 계속 삶을 나누고 가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상욱님이 첫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가 상욱님 좋아하는 노래를 그때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상욱님 노래, 추천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저는 정인 씨가 불렀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할까 합니다. 다른 노래도 좋은 노래가 많지만 제가 글을 쓰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썼고 또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꼭 이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요즘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 좀 힘든 시기인데 다들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우리 상욱님이 추천하신 노래 정인의 오르막길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이음의 PD 단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다 같이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